헌법에 재판이라는 것은 그 법관이 헌법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 또 이제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법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를 아무리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정부를 바로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그런 김건희, 명태균 등등에 대한 무죄 공소기각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과연 이것이 독립된 법관들의 정말 양심이 있는 법관이라면 이런 재판이 나올 수가 있느냐. 뭐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단전 단수도 어떻게 내란을 인정하면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요 임무 종사 중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하는 것은 한덕수, 구형 15년에 더 올려서 23년에 선고가 났는데 서로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면 그것 못지않게 언론사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쿠데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잖아요. 네. 예, 국무회의보다도 더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은 똑같이 15년 구형을 때렸는데 다른 판사가 아무리 독립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양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재판을 했다면 나올 수 없는 7년, 그러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편차를 보인다. 이 너무 걱정스러운 지금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박영재 이 지휘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그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80%의 판사들이 보수고 90%의 판사들이 보수고 80%는 극우입니다. 지금 성향이.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바탕 하에 어떤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어떤 내심의 어떤 그런 공감 이런 것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렇지만 그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고등법원의 완벽한 무죄 또 수원지방법원 이제 그런 걸 보면 역시 이제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이 판사들의 어떤 독립된 양심도 역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극우 보수적 성향의 이 판사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 똑같은 사안에 1심 선고를 23년을 하고 오히려 더 가중돼야 할 이 선고에 7년을 매겼다 이러면 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이거 국민들 불신을 가지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부에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능도 다 없어져서 그냥 개별 판사는 자기 알아서 다 판결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냐. 네. 이런 걸 보면은 왜 법원 행정처가 있고 왜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 그러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법원 내에서 합의를 하고 준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대로 빨리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아예 고무줄처럼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오히려 조희대는 손을 놓고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건 동시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이제 설 직후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재판 그리고 뭐 고등법원 대법원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재판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지금 한강물이 얼어 있는데 얼어 있는 한강 얼음 위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한 뭐 3분의 1 정도도 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리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민주공화국이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앞으로 전망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건 이진관 재판장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23년, 유경진 재판장의 이렇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7년, 구형은 15년 똑같아요. 네. 내란을 주도했던 윤석열과 군경 동원까지 다 이제 주도했던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제 주동자죠. 네. 이거 빼고 이거는 헤드고 빼고 그 밑에 움직인 국무위원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단전 단수 이상민이 거의 어떤 역할이나 비중이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상민은 고등학교에 충직한 진짜 1년 후배고, 후배. 예. 1년 후배 충암고 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1년 후배. 절대로 그 장관 자리를 물러나게 못하게 했죠. 네네. 그리고 그 법정에서 태도를 보십시오. 웃잖아요. 나갈 때 웃대요. 예, 예. 자, 봐봐.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잖아. 직권남용이 너 무죄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 3배 이상의 차이.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 23년이나 25년을 때려도 마땅한데 7년으로 훅 그냥 내리쳤다. 이제 이게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 포함해서 이 엘리트 법관들의 전체적인 정서다. 네. 네, 이거를 뒤섞여 있다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걸 지금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불신 정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명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가 네, 되기 네, 전에 네. 완전히 사법부 판사들은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진짜 압제의 최전방에 있는 독재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독재의 판결을 하수인이었죠. 하수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법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네네.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사법부를 어떻게 봤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윤석열 내란 3년을 겪었던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불신 정도를 좀 비교를 좀 해주시면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 84학번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이었거든요. 네. 예, 그 박종철 열사도 저하고 같은 또 고향 친구이기도 예, 하고 그 전두환 그 무시무시했던 군부 독재 정권 때도 국민들은 판사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그 신뢰가 컸습니다. 네. 막 잡아놓고 하는 판사들이 많았지만 네. 그때도 그 정권에 저항하고 또 조직적으로 소위 사법파동이라는 것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판사들이 잡혀온 뭐 학생운동으로 잡혀온 학생들에 대해서 네. 또 무죄로 그냥 풀어주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때는 정말로 무시무시했다고 네, 예. 해요. 그리고 뭐 제 책이나 또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전두환이 때보다 훨씬 무서웠는데 그때 사법파동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네, 판사들이. 그때도. 네, 그때도.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시절에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네. 초대 대법원장님 그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막 구속시키고 잡아놓고 하니까 대법원장님의 그 어떤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그 판사가 이거는 무죄다 해서 석방을 시켰는데 그때 청와대 그때는 이제 그 청와대는 아니었죠. 경무대 경무대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판사가 빨갱이다 하니까 가인 김병로 그 당시 대법원장님이 그때는 아마 국회에 와서 발언하는 그런 네.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시오. 그렇게 일가를 했다.